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이 실기적 개념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럼 전표 입력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표는 크게 일반 전표하고요. 전표 입력은 크게 일반 전표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하고. 왜 글씨가 안 되지? 뭐야 이거? 메인 매출 전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요거를 지금 우리 그 메뉴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전표 입력이라는 여기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제 일반 전표도 있고 메인 매출 전표도 있다, 그죠? 근데 오늘 배워야 될 건 요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를 배워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실기라는 것도 선행 개념이 배우고 난 후에 배워야 되니까 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빨리 실기를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배우면 하고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능은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적용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드린 거라고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 있죠. VAT. 그래서 과세 거래를 등을 입력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거래를 입력하는 전용 입력상이라면 일반 전표 입력은 그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세하고 세금하고 관계없는 거래를 입력하는 곳이 뭐예요? 바로 일반 전표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세금하고 VT하고 뭡니까? 관계없는 거 있죠? 관계없는 거래를 입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전표를 배우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개념을 이해해서 메인 매출 전표를 배워 나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가 어떤 건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표라는 거는 엄밀히 따져서 이게 3전표 제도가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넘어가고. 네, 좋아요. 3전표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펼치면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요 세 개를 우리가 입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금액 치는 거 있잖아요. 날짜 말고 금액 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키를 이용하는 걸 이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일단 회계 처리가 이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한번 볼게요. 1월 5일 날 이렇게 되네요. 돈이 나갔네요. 그래서 돈이 나간 이유를 보니까 뭐예요? 이 결과의 원인을 보니까 복리후생비네요. 아마 직원들하고 밥 먹은 모양이야. 진미식당에서 회식했다 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볼게요. 두 번째는 보니까 돈이 들어왔잖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요 돈이 들어온 이 결과의 원인을 보니까 외상값을 받은 거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이 원래 1,000만 있었다 이건데 받았으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현금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거래를 예전에 외상값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는 것이고, 요거는 토지를 토지를 팔았다. 이거는 상품을 판 건 아니죠. 토지를 팔고 지금 거래를 보니까 토지를 팔았어요. 매출 매각 거래부터 먼저 적죠. 1억 원은 팔았는데 현금은 8천 받고 나머지는요. 나중에 받기로 하니까 미수금 요거 회계처리 기억되죠, 그죠? 이 대신 요 세 건을 입력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일반 전표에 대한 기능을 같이 익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조금 하면서 할게요. 제가 적어놓고 할게요. 네, 10만원, 현금 10만원, 좋아요. 그 다음에 1월 10일 그래서 조금 첨단한 거예요. 10월 5일 토지 1억 현금 8천 0.8억이라고 이렇게 8천만 원 이렇게 표현할게요. 미수금 2억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1월 하나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이제 월하고 있잖아. 일, 번호, 뭐 이런 걸 얘기할 건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냥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는 지금 나가고요. 여기 전산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일반 전표 있죠?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화면이 떴을 때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뭘까요? 바로 있죠. 월에 뭡니까? 연월에 뭡니까? 까딱까딱 입력을 그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그저 캘린더처럼 찾아가지고 하려면 너무 느려서 안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칠까요? 1월 5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칩니까? 01 쳐야 돼요. 01, 05 치면 가장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겠죠? 01, 05.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 없어요. 가장 빠르다. 이거죠. 그러면 1월 10일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들 1월은 같죠? 그러니까 월은 같으면 여기에 10일을 바꿀 때는 여기만 클릭해서 뭐예요? 바꿔주면 될 것이고, 만약에 마지막에 10월 5일 치면 어떻게 돼요? 월하고 일이 다 바뀌죠? 그럼 앞에 가서 더블 클릭하지 말고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걸 막 더블 클릭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지우고 막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야? 이렇게 막 백스페이스로 지우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10일인 상태잖아요, 그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월 5일로 가죠. 여기 클릭만 하세요. 그럼 클릭만 딱 하면 돼요. 그죠? 더블 클릭 하지 말고 클릭만 하고 10월 뭡니까? 되겠습니까? 아시겠죠? 이걸 습관이에요. 계속 여기 더블 클릭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클릭만 한 상태에서 덮어써가지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게, 근데 처음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해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를 거예요. 그냥 클릭해서. 그러면 1월 1일 어떻게 바꿀까요? 이제 1월로 다시 갈게요. 1월 5일. 월이 바뀌죠? 그러면 딱 클릭만 하세요. 더블 클릭만 하고 01, 05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월에서 바꾸는 거, 월이 완전히 바뀌는 거 다 해봤어요. 딱 해서 01, 05 되겠습니까? 맞죠? 자, 날짜를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딱 익히고 하시고, 그러면 날짜 치고 두고 오니까 제일 처음에 구분이 되죠? 딱 들어오고 날짜 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이 구분이 뭔지. 그래서 프로그램은 항상 이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면 좌측 하단을 보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딱 되면 항상 모르면 좌측 하단에 보면 구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나중에 서식 같은 거 할 때도 대부분 다 그래요. 여기에 힌트를 주는 거예요. 밑에 하단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은 출금, 2번은 입금, 3번은 차변, 4번도 대변, 5번은 결산 차변, 6번은 결산 대변이죠. 우리 배운 거는 뭐죠? 3번,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3번, 4번밖에 없잖아요. 차변, 대변 알잖아요. 그럼 그걸 일단 가지고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있죠. 1번, 2번이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은 쓰지 않습니다. 결산 때 하는데요. 결산 차변 안 하고 그냥 차변 대변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안 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시험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인데 3번, 4번 해볼게요. 3번이 뭐죠? 여기 차변이. 요거잖아요. 그 차변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부터 하고, 그죠? 대변. 그러면 이제 번호를 쳐야 돼요. 요거부터 적어야 되니까. 봉준생부 적어볼게요. 3번 이렇게 해야 돼요. 번호를 쳐야 돼요. 3번 치면 3번 치고요. 그러면 그 3번 치고 차변이 들어왔죠? 그러면 나중에 대변에는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차변에만 입력이 되는데 일단 계정 과목부터 해야 돼요. 봉준생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번호를 아는 거. 811번 하면 가장 빠른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검색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이 쓰는 거는 나중에 보면요. 그냥 다 알아요. 한 3, 40개는 다 외워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뭐 어떻게 합니까? 복을 치보세요. 한자만 치보세요. 복을 치고 엔터를 치보세요. 그럼 복류생비가 있죠. 나타날 거예요. 복을 쳤잖아요. 엔터를 치면요. 복에 관계되는 있죠. 계정 과목이 딱 튀어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600번, 700번 안 써요? 그럼 지금 보면은
도급, 보급, 분양 이런 건 안 쓴다고요. 그럼 우리가 쓰는 거는 500번대하고 800번대밖에. 그 저기는 제조원가하고 판관비 있죠. 요것만 쓸 건데요. 아직 여러분 제조원가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우는 단계는 무조건 판관비라고 가정하고 할게요. 나중에 이건 안 써요. 이거 2개만 쓸 거예요. 근데 아직 제조원가를 배워야 돼요. 나중에 배우고 지금은 판관비를 선택하겠습니다. 판관비 선택해 보세요. 선택이 됐죠? 선택하고 됐죠? 그러면 거래처 볼게요. 거래처 넘어가고요. 적요 가보세요. 적요에 가보니까 우리 아까 전에 그죠? 적요를 등록하고 쓴 거 있죠? 여기 등록한 게 딱 나오잖아요. 진미식당 그죠? 식대지급이라고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시험은 요걸 하라는 게 아니라 실무에는 내가 잘 쓰는 것들을 등록해 놓으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시험은 적요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연습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1번 쳐볼게요. 그럼 1번 살짝 치면, 적요를 1번 치면, 자동적으로 워드 치지 않고 뭡니까? 번호를 쳐서 상명구처럼 불러와서 하면 워드를 좀 안 쳐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기능이 바로 적요에 있죠.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요거 치고 요거는 안 나오니까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차변에 가죠. 그죠? 차변에 가서 엔터를 치면요. 대변 안 가요. 차변밖에 없다고요. 그럼 여기에 금액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10만 원인가요? 아, 100만 원? 좀 100만 원 줘요. 그럼 100만 원을 치게 되면요. 이거를 그래서 공을 6개는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그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 키 있죠? 요거를 리듬 맞춰서 뭐예요? 1을 치고 여기 플러스 키 긴 거 있잖아요. 플러스하고 여기 엔터 있잖아요. 엔터는 바로 그 숫자 키패드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여기 치지 말고 여기 그죠? 여기 치지 말라고. 여기 치라고요. 여기. 그리고 엔터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걸 치라고요. 처음 배우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1하고 뭐야? 1하고 여기 뭐 1이 안 보여. 1 치고 뭐예요? 1 쳤죠? 그럼 플러스 키 있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죠? 그럼 밑에 엔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치라고요. 되겠습니까? 자, 넘어갔죠? 자,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면서 얘가 일단은 차변만 메꿨으니까 대체 차이가 난다고 경고표시를 주죠. 대변을 메꿔주세요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죠? 여기 뭐, 대체 차이. 항상 우리 복식부기 원리는 차변 대변이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요걸 쳤으니까 뭘 쳐야 돼요? 대변을 쳐줘야지 완전히 하나의 전표가 입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대변이잖아요. 그러면 뭘 쳐야 4번 쳐야 되잖아요. 여기 9번에 가서 보니까 먼저 하단에 보니까 4번 쳐야 되잖아요. 번호를 쳐야 돼요. 4. 됐죠? 근데 현금은요? 여기 현금은 현자를 치면요. 자, 현자를 치면 어떻게 되죠? 엔터를 치면 이게 처음에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101번을 알면 뭐예요? 한 번만 101번을 치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안 친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데요. 쳐가지고 불러와서 선택한다는 이 구분 동작이 101번을 칠 줄 알았다면 바로 치면 그냥 한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 시간적인 효율이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죠. 다는 이렇게 못하더라도 한 10개 정도는 뭐예요? 번호를 외워서 치면 되게 빨라요. 그 10개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니니까 10개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현을 해서 현금이잖아요.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치는 순간에 이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지가 뱉어내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 아직 입력 안 했잖아요. 이 상태에 컴퓨터가 나갔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죠? 실시간 저장이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100을 입력 안 했는데 이 상태에 컴퓨터가 뻑이 나서 재부팅해 보면 이 자료가 그대로 있대죠. 그러니까 절대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저장이 되는 개념이니까, 동시 저장이 되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단계를 넓히는데 밑에 하단에 뭐죠? 거래처 있으니까 거래처의 내역이 있고, 적요 있으면 적요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여주려면요, 계정에 있든지 금액에 커서가 위치해 있으면요, 하단에 회계 처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든지 밑에, 그죠? 여기 있든지 이렇게 있으면 밑에 하단에 회계 처리가 나오죠. 하단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복류성비 100만 원 뭐야?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요 거래를 형식에 맞춰서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입력했다면 득점 3점을 준다는 거죠. 되겠죠? 자, 첫 번째 한번 해봤습니다. 돈 나가는 거 한번 해봤죠? 자, 두 번째 해볼까요? 두 번째도 입력할게요. 1월 10일 날 현금 받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현금 들어왔고 여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월 10일이니까 요거는 바꿀 필요 없고요. 이렇게 10일 공목 치겠습니다. 자, 3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저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1번을 집어보세요. 101번을. 현금이잖아요. 차변. 101번을 집어보세요. 101번을 집어보세요. 101번이 현금이잖아요. 여기 101번 101을 집어보세요. 101번 쳤죠? 그리고 여기에 1000만 집어요. 10하고 빵빵 되겠습니까? 엔터를 집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101번을 친 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뭐예요? 현자 쳐서 선택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01번. 그러니까 한 번만 해보면 돼. 한 번만 101번이면 앞으로 현금은요, 그렇게 안 칠 거라고요. 그걸 9개만 그렇게만 치면 되는데, 그럼 되게 빨라요. 제가 원하는 수준에 이제 속도가 나온다고요. 딱 나왔죠? 요거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대변이잖아요. 그죠? 그 4번 치보세요. 4번 치볼게요. 자, 외상 매출금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면, 외상을 치면 뭐예요? 왜 보석한데? 외상 치면 이렇게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딱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얘도 똑같이 그 금액을, 그죠? 뱉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딱 하면 끝난다, 이 말이야. 자, 대체 차익 없이 제시하는 자료에 맞게끔 입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8번도 외워야 돼요. 왜? 제가 외워야 될 거 있잖아요. 9가지를 여기에 보면 밑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외우면 나중에 되게 빨리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약간 복잡하죠. 단일 거래가 아니잖아요. 혼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걸 입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10월 5일 가볼게요. 여기를 바꿔야 되죠. 클릭만 하세요. 클릭해서 10월 5일 0. 자, 일단은 차변부터 하지 말고 대변부터 할게요. 제가 판 거는 매출은 매출부터 하고, 판 거는 매각한 거는 매각부터 하고, 산 거는 뭐예요? 매입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4번부터 해볼게요. 3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3번에서 차변해도 대변해도 되고, 대변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FM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볼게요. 4번부터 해볼게요. 4 먼저 칠게요. 토지를 팔았어요. 4. 그럼 토지라는 걸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번. 그죠? 토지 들어오죠. 201번 되고, 여기 가서 대변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1억을 어떻게 쳐야 될까요? 100 빵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1억을 치면 어떻게 돼요? 100 빵빵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크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입력할 수 있잖아요. 엔터를 하면요.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죠? 메꿔달라 이거죠? 마이너스는 먼저 하세요? 차변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플러스는요? 대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차변은 비용 아니에요? 대변은요? 수익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마이너스는 비용 같은 느낌이 드니까 차변이 부족하다는 말이고, 플러스는 뭐예요? 그래서 수익 같은 건 대변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메꿔볼게요. 그러면 현금이 뭐예요? 8천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현금은 101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해볼게요. 3번 하고. 자, 101번 칠게요. 101번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금액을 1억을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1억은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가서 뭐예요? 여기 가서 8천을 80 빵빵 고쳐준다고요. 고쳐주면 뭐예요? 얘가 아직도 부족해요. 그죠? 차변에 마이너스 2천만큼 더 메꿔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가서 뭡니까? 미수금을 뭐예요? 2천만을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3번 이렇게 하고. 자, 미수 쳐볼게요. 그럼 여기 미수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으라는 게 귀찮은 거예요. 찾았죠? 네, 선택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2천만 원 밀어가지고 여기에 있죠. 회계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맛배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한테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돼요.
지금 보면, 그죠? 이 세 번째 거래는 모르지만, 1번, 2번의 특징이 뭐냐면, 오로지 있죠. 현금으로만 이루어진 단일 거래가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돈이 어떻게 돼요? 현금으로만. 돈이 나간 거 아니에요? 돈이 나간 거고, 얘는 오로지 이 거래가 현금으로만 됐잖아요. 돈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입금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돈이 나간 거고, 회사 다니는 분은 아실지 모르는데, 돈이 들어온 게 많을까요? 나가는 게 많을까요? 매일 밥 먹고 돈 나가고, 매일 돈 나가는 거. 그래서 출금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왜 1번을 왜 이제 배워야 되냐면요. 출금이 뭐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거래가요, 이렇게 현금으로만 되어 있는 거래가 하면 10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10건. 그 소모품비 돈 나가 10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0건이 입력하려면 이 줄은 몇 줄을 입력해야 됩니까? 20줄을 입력해야 되잖아요. 차변, 대변 해서 있죠. 입력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20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있죠. 기장에 있죠. 기록하는 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돈 나간 거는 나와 있으니까 돈 나간 원인만 적으면 자동으로 뭐예요? 한 줄만 적어서 있죠. 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출금 전표의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1월 5일날 가볼게요. 1월 5일날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1월 가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날짜, 월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클릭해서,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클릭해서 01? 갔죠? 여기 갔잖아요. 여기 회계 처리 됐죠? 그죠? 그럼 요 밑에다가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같이 쳐볼게요. 요 밑에다가. 출금을 적는 거예요. 돈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1번을 치는 거예요. 1번. 돈이 나갔구나. 그러면 1번을 치는 거예요. 이거 샥 치는 거예요. 출금이죠. 그죠? 그러면 돈이 나간 거는 자동적으로 여기에 네가 알아가지고 뭐야.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해한 거니까. 여기 위에 있죠. 현금 얼마. 그죠? 요 금액이 요렇게. 네가 치는 있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금액이잖아. 하나로. 요것만 치면 금액은 지가 알아서 현금으로 빠져나간 걸 지가 알아서 인지하겠다는 거예요. 왜 돈이 나갔는지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출금하고. 그러면 우리가 밥 먹는다고 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복류생비 811번.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을 뭐야? 100만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뭡니까?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이 나간 꼴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줄만 쳤잖아요. 한 줄만 쳤는데 대체 차익이라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회계처리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샥 가서 요 금액을 딱 치니까 하단에 보세요. 복류생비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 된 걸 이해 보셨죠? 그럼 위에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래가 100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 같이 치면은 200줄이 필요하고, 요렇게 치면 100줄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있죠. 출금이라는 이 개념 전표에 있죠. 유형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치면 그럼 틀린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안 해요. 이렇게 치든 다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첫 번째처럼 안 쳐요. 누가 이렇게 귀찮게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치냐면 이제 과자를 먹으면서 기장을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번호를 다 외워요. 그냥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뭐 했지? 800, 여비 같은 거 얼마 이렇게 하면서 그죠? 2만원. 접대비 얼마야? 813번. 25만원 썼어? 이런 식으로 하면 때리면 뭐야? 계속 얘기하면서 과자 먹으면서 그냥 접혀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번호를 다 외우니까. 그래서 번호를 다 외우게 돼요. 여러분이 번호를 외우지 말라 해도 이제 하루에 811번을 10번 치는데 811번이 안 외워지게 있습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은 보통 801번에서 850번까지 다 알아요. 그 웬만한 계정도 다 익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시험할 때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걸 언제, 그럼 나중에 실무할 때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외운다면 9개만. 하나 외웠잖아요, 101번. 하나 외웠죠? 그죠? 102번이 먼저 아세요? 유동성 배열법에 당좌예금하고 103번이 뭐예요? 보통예금. 101번, 102번, 103번을 외우라고요. 그럼 3개 외운 거잖아요. 3개만, 6개만 더 외우면 되는데, 108번을 외워야 돼. 그죠? 외상물 지금 외워야 된다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힘들어하면 그냥 이렇게 소통해서 하든지 하든지. 근데 왜 제가 외우라 하는지 나중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보면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할 때 외워야 될 거 9개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우는 거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지우는 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요 2개를 지금 지우고 싶다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잡히죠? 근데 위에 잡히는 거 보세요. 위는 뭐야? 하나만 잡히는 게 있어. 2개 잡힌다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잡히는데 요거는 왜 2개 잡힐까? 요거는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지워볼게요. 선택했죠? 요거 2개를 지워볼게요. 어떻게 딱 하고 어떻게 좀 여기 삭제가 있어요. 삭제. 지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지워볼게요 같이. 요거 2개 이렇게 딱 잡고 삭제를 해보세요. 얘하면 2개가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내가 요걸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면 날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요걸만 하나만 남겨놓겠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입력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뭡니까? 차변 대변 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래라면 저렇게 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바로 있죠. 첫 번째 출금 전표의 개념입니다. 차변 대변 해도 되고 출금을 해도 되고. 근데 답은 어떻게 나올 거야? 출금이라고 나와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차변 대변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같은 논리로 한번 가볼까요? 같은 논리로 가봐야 되죠. 이것도 오로지 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래죠. 입금을 차변 대변 하지 말고 뭐예요? 입금 전표를 이용해서 손쉽게 입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월 10일 날 가볼게요. 1월 10일. 1월 10일 가요. 그러면 똑같이 해볼게요.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2번 입금. 왜 들어왔는지 이유만 적어달라 이거죠. 왜 돈이 들어왔냐 이거죠.